그러면은 신입 기준 연봉은 어떻게 돼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 건가요? 그렇게 세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라야겠다. 이건 자릅시다. 알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 과제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하나씩 좀 제가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좀 갈까요? 네. 네. 하면 될까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아무렇게나. 웹진은 주로 프로그램 뭐를 쓰나요? 웹 디자인은 일단 어도비 툴을 가장 많이 쓰는데 그 네. 어도비 툴 중에서도 포토샵, 일러스트, 그리고 요즘에 한창 또 이제 어도비 XD 요즘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XD가. 네. 그리고 이제 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스케치 요 정도까지는 디자이너가 보통 섭렵을 하고 있어요. 코딩도 혹시 하나요? 코딩 저 같은 경우는 코딩은 사실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이 어, 코딩도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네. 이제 좀 세분화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디자인 부서가 있고 퍼블리셔 부서가 있고 개발 부서가 있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사실 이런 회사에서는 디자이너가 코딩을 할 일이 1도 없어요. 정말 디자인밖에 안 하고 좀 세분화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자사 사이트를 좀 운영하는 디자이너거나 뭐 약간 크게 보면 요런 틀로 보면은 디자이너가 뭐 약간의 코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웹 디자이너가 뭐 반드시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그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코딩을 전혀 못 하는데 지금 디자인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웹디랑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그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네. 좀 예시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훈련 프로그램이 뭘까요? 그냥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 훈련 프로그램이 뭐지? 잘 모르겠어요. 학습하는 방법? 이런 거 말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웹 디자이너를 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막 던져볼게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순 있어요. 진짜 저 말 뜻을 제가 명확히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네. 어, 일단 웹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웹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가?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면 많이 비주얼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잖아요. 네. 디자이너는 왠지 뭔가 이쁘게 다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 아트적이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다 크리에이티브해야 될 것 같고, 이렇긴 하지만 사실은 웹 디자인은 좀 그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PC라고 하면 저해상도를 고려한 뭐 그리드를 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폰트의 기본 크기라든지 버튼의 기본적인 크기라든지 뭐 이런 기본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유명 사이트를 둘러보는 것 말고는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사실상 학습하는 건 어렵죠. 유명 네. 사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제 네이버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이버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폰트나 해상도나 뭐 그리드나 뭐 간격 같은 게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정말 1픽셀 1픽셀에 되게 목숨 바치는 회사거든요.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가장 평균적으로 잘 갖춰진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전문적인 누구나 다 사용하는 가장 호응도가 높은 사이트를 뜯어서 폰트 크기 같은 거나 와이드 해상도 값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뭔가 체계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그거 플러스 뭐 학원을 다니던지 아니면 뭐 실무자를 찾아가서 가해를 받던지 뭐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독학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도덕 좀 찾아가도 돼요? 네? 네.
과외 받으려고 무작정 찾아와도 돼요? 무작정 찾아와도 되냐고요? 아, 네. 이거는 여기서 내가 내라고 하면 네.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내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내라고 하는 순간 큰일 나. 그래서 내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해 좀 해줘요. 네.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것들이 있나요? 웹디에 대해서? 웹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네. 사실 이 웹 디자인이라는 게 딱 처음 들으면 대부분 먼저 떠오르는 게 PC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사실은. 네. 데스크탑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건데, 사실은 PC 웹이 있고, 모바일 웹이 있고, 모바일 앱이 있어요. 네. 모바일 앱은 우리가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그게 앱인 거고, 모바일 웹은 핸드폰에서 이렇게 크롬이나 구글 들어가서 링크로 입력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모바일 웹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웹디라고 하면 PC보다는 모바일 웹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모바일 웹을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것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맥락과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결국은 기본기를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앞에서 제가 네이버를 좀 예시로 PC로 예시를 드리긴 했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모바일 쪽을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UX적인 관점, 그러니까 뭔가 사용자를 고려한 UI적 배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모바일에서 우리가 뭐 스크롤을 하면 상단 GMB가 접혀서 사라진다던가, 스크롤을 살짝 내리면 뭐 하단 독바가 올라왔다가 내려간다던가, 이런 인터랙션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사용자를 위한 인터랙션이거든요. 뭐 네.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11번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11번가 들어가면은 하단 독바 이렇게 아이콘 한 5개 이렇게 있잖아요. 하단 독에. 근데 내가 쇼핑을 하려고 스크롤을 하면 그 하단 독바가 내려가. 왜냐면 나는 지금 쇼핑 중이니까 독바가 굳이 필요가 없거든. 모바일에선 가뜩이나 핸드폰이 좁은데 그 독바라는 영역을 잡고 있으면 그만큼을 못 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용자를 위한 UX적인 관점이거든요. 이제 뭐 11번가 예로 들었으니까 11번가에서 내가 옷을 검색할 때랑 컴퓨터를 검색할 때랑 나오는 방식이 달라요. 왜냐면 옷은 비주얼적인 거잖아요. 사실 옷에 대한 정보보다는 이쁜 거, 이미지를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되게 이미지에 부각돼 있게 UI가 짜져 있어요. 근데 PC 같은 경우는 PC의 외관보다는 사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보 중심으로 상품을 뿌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UX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아요. 디자인은 당연히 하는 거고 기타 이외에 다른 것들이라고 하면 이런 이론적인 공부들을 좀 많이 학습하는 게 좋아요. 웹디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웹 디자인의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요.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말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런 건데 이거를 웹 디자인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면 이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UI UX 디자인 관점으로 보면 전망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웹 디자인이라는 거는 결국 웹 환경에서밖에 디자인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면 시대가 되게 빠르게 새로운 기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 웹이라는 거는 결국 조금 지나면 사라지고 계속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나 뭔가 뭐 애플 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뭔가 네. 계속해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UI UX 디자이너면 그 새로운 디바이스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결국 웹은 점차 사라질 것 같고 뭔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이제 시대가 좀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UI UX 디자이너에 대한 전망은 괜찮다. 근데 웹이라고 국한을 짓고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추천해 주실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추천해 줄 수 있는 회사? 네. 야, 이거 회사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다. 아,
여기서 회사명을 내가 딱 말하기는 좀 입장이 좀 난처해요, 사실. 그러면은 신입 기준 연봉은 어떻게 돼요?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 건가요? 그렇게 세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라야겠다. 이건 자릅시다. 알겠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요. 인터뷰 이외에도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또 우리가 또 언제 통화하겠어. 그쵸? 웹 에이전시도 비슷한가요? 약간 어떤 게? 어 막 전화 통화 많이 하고 막 이래요. 전화? 네. 에이전시 전화는 안 하지. 디자이너는 아, 네. 디자인하지. 그럼 물론 전화를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전화를 하는 회사는 있지. 왜냐면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계속해서 뭐 이거 수정해 주세요. 저거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상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엄청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이너가 뭐 에이전시 10명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그럼 그 10명이 다 하나하나의 클라이언트마다 전화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 디자인 부서의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이 다 알아서 조율을 해주지. 통화하거나 뭐 만나거나 해서. 그러면 그 팀장이 오더를 받아오면 밑에 이제 부사수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디자인을 맡기겠지. 이렇게 디자이너 개개인이 다 클라이언트랑 통화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못된 정보예요, 그거. 에이전시 들어가면은 야근 진짜 많이 해요. 네, 엄청나게 합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어요. 에이전시 들어가면, 물론 에이전시 아닌 회사도 야근을 많이 하는 회사가 있고, 에이전시임에도 야근을 안 하는 회사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에이전시는 야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야근에 대한 기준이 네. 그냥 뭐, 8, 9시 기준이 아니라 뭐, 12시? 뭐 어, 1시? 뭐 약간 이런 기준? 저는 그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 회사도 뭐 새벽 한두 시에 끝날 때도 많고, 뭐 주말 출근할 때도 많고, 11시에는 뭐 바쁘면 11시에는 기본적으로 끝나고, 근데 안 바쁘면은 바로바로 칼퇴하고, 다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365일 계속 야근하는 회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잘 견뎌야 되고, 사실 디자이너는 야근을 좀 무서워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네. 제 기준에서 이제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에이전시를 다니던 친구하고 안 다니던 친구하고 같은 경력인데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학벌이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디자인만 보면 네. 그 전투력이 좀 달라. 딱 봐도 그냥 그럼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그 친구를 뽑을 수밖에 없지. 회사 입장에서. 같은 돈을 주고 당연히 잘하는 친구를 뽑지.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첫 회사 에이전시 가라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게 그만큼 초장에 좀 고생을 해야지 좀 그 뒤가 편해져요. 근데 그 처음 고생이라는 게 뭐 10년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 대리 딱 달 때쯤까지만 좀 고생 딱 하면 더 훨씬 큰 회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비전공자인데 네. 차별이 심한가요? 비전공자인데, 네. 나중에 취업할 때. 힘드냐고요? 네. 이것도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사상이 만들어낸 건데, 네. 전공자가 디자인을 잘한다고 저는 1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위에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전공자가 좀 낫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사실 뭐 대학을 전공을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과를 나온다고 해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과를 나온다고 해도 회사 가면은 다 처음부터 새로 배워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아요. 굳이 차이점을 둔다면 이 친구는 포토샵을 좀 다룰 줄 알고 이 친구는 포토샵을 좀 못 다룬다? 뭐 요 정도 차이 있을라나?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비전공자라고 해서 그렇게 막 좌절할 필요 없어요. 결국 전공자고 비전공자고 그 학과로 판단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 디자인 잘하는 사람 뽑는 거거든. 거의 디자이너는 디자인 잘하는 게 90% 이상이에요. 자격증 다 필요 없어. 디자인만 잘하는데, 솔직히. 자격증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뭐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요? 뭐 GTQ? 뭐 네. 그것 1도 필요 없는데. 아, 그래요? GTQ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격증 중 하나예요. 정말로 이제 나중에 면접을 이제 보러 가거나 그러면 네. 제가 장담하는데 GTQ 자격증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밥 먹을 때 숟갈로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네. 디자이너 지원했는데 포토샵은 그냥 당연히 할 줄 알겠지.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판단 기준이 안 돼요. 있든 없든 그냥 얘는 포토샵을 할 줄 아는 애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구상의 어떤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굳이 이력서에 한 줄 더 써 넣을 생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GTQ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취업이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다른 자격증도 필요 뭐 없어요? 컬러리스트 뭐 이런 네. 거 뭐 그거는 뭐 있으면 좋긴 한데 사실 그것도 그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판단되지가 않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디자인을 잘해야지 80% 이상 디자인만 보거든요. 네. 그런 자격증 백날 갖고 있고 뭐 토익 900에 뭐 어디 학교 나오고 뭐 그래 봤자 디자인 못하면 안 뽑아요 어차피. 근데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디자인을 정말 잘하면 뽑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디자인을 선택해야지. 무조건 토토리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저는 지금 직급이 대리거든요, 대리. 네. 그래서 제가 누군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차장님이나 누구를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봐요. 진짜 포트폴리오밖에 안 봐요. 자기소개서 그런 거 읽어보긴 하지만 결국 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본 내용은 저희하고 얘기도 안 하고 결국은 포트폴리오 갖고 얘가 디자인을 잘하네 못하네. 결국 이거로 판단이 돼, 결과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음, 네. 알았어요.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시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디자이너 하려고. 네. 음, 꼭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 지금 뭔가 뭐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 어, 잘 배워가지고 잘 취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